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지상파 DMB 방송 채널 U1을 통해서도 출발 증시와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KT 올레 IPTV에서도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죠. 애플의 아이폰 5가 꼭 일주일 뒤에 나온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이 애플이 나스닥을 살려준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S&P 500과 또한 다우지수 또 미리 끝난 유럽 지수 모두 약세로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있어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제조업 경기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인덱스가 3년 내 가장 안 좋게 나왔습니다. 석 달째 경기 위축 국면, 앞서서 중국과 유럽의 경기도 이미 1년 가까이 경기 위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실 텐데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제조업 경기가 좋은 곳이 없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이에 20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지만 이렇게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오늘 양쪽 지수도 우리 증시 역시 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나마 이제 코스닥이 괜찮았었는데 어제부로 꺾였잖아요. 코스닥에 대한 기관의 매도가 오늘까지 이어질지, 코스닥이 하루 만에 살아날지 이 부분도 오늘 증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먼저 주요 코너들부터 보시죠.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봅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들여다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주대영 대리님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지표 악화 등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글로벌 악재들과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해왔던 전차 군단의 흐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업종 스캐닝 시간에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 발빠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좀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뉴욕 증시가 노동절 휴장 끝내고 다시 한번 개장을 했잖아요. 나스닥 빼고 밀린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도 역시 리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은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났고요. 특히 6일 열리는 그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그 투자 심리가 좀 관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5.58포인트 하락한 1907.1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 EU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하향 조정한 점도 약간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틀째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요. 크진 않습니다만 184권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연기금이 1,100억 대의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국가 지자체가 1,040억대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이 328억의 순매도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 현대중공업과 LG화학 신한지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인데 어제는 121만 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지금 부합권으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좀 조정성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04포인트 하락한 507.41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이 좀 대량의 매물을 좀 내놔왔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되는 원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코스닥은 SM이 좀 하락을 크게 좀 보였고요. 다음과 젠백스 역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주 중에서는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도시바라든가 일본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이익승과 더불어서 태웅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매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포스코, 현대위아, 현대해상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성광밴드, 노바이오, ENF 테크놀로지, 엑스맥, 엑스프레스 컨텐츠 허브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엔소프트와 코덱스 인버스,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덕산하이메탈, 파라다이스,
애플소프트, 모토를 쓰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가 좀 부진 여파를 좀 보이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다우도 54.9포인트 하락한 13,035.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2.6포인트 하락한 1,404.9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8.1포인트 상승한 3,075.0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그 8월 그 제조 PMI가 시장을 밑돌면서 7월 건설지표도 부진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럽과 중국, 일본 경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페이스북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22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22 국채를 매입하는 게 22의 권한 내이라고 밝힌 부분들 역시도 이제 좀 투자 심리를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WTI 가격이 지난 주말보다 그러나 1.1포인트 하락한 95.3달러에 마쳤다는 부분 역시 유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주셨던 종목 AS 받고 오늘의 공략 종목 공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50전 29승 됐어요. 1승 더 추가하셨는데 어제 태웅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장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용 시초가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근접까지 무렵까지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용은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베스타스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합작한다는 소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요. 저 PBR 특히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항상 얘기해드리는데 27,000원대 주단 수준 다양한 가치가 있고 3년 평균 PBR이 2.3배였습니다. 현 주가 PBR이 0.7배였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태용은 주종세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분명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전부 매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를 보니까 120일 이평선 22,700원대, 800원대에서 조정을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조정세 거친 이후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좀 현금을 챙겼으면 좋겠다. 태웅 AS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예상 외로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초가 대비 잡았을 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크루셜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은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 기업이고요. 2001년도에 설립되면서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의 입력장치인 옵티컬 트랙패드 제품의 원천 특허를 확보한 회사고요.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아주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주가도 이전에 한번 그런 세계 최초였던 그런 기업으로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옵티컬 트랙패드가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 TV용 리모컨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MS 터치패널의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2에서 매트리스 스위치 이 터치 패널이 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갖고 끌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테두리가 없는 터치 스크린을 구현했다는 점이 일반 정형식 터치와 달리 이 장갑을 낀 상태에도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좀 눈길을 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셜텍이 공개한 그 MS 터치 패널은 기존에 없던 기적인 정형식 터치 스크린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중국의 두 개 메이저 회사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 16,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도 8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14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온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크루셜텍 그렇다면 가격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0,000원 와이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터치 패널 관련 종목 크루셜텍 일단 10,000원 손절가 잡고 시초가에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셨습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전문가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9월 5일 수요일장이 막 열린 것인데요. 미국의 8월달 자동차 판매 집계가 있었거든요. 어제는 8월달 내수가 급감했다라는 우리 자동차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집계에서 현대차가 많이 못 팔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오늘도 부진할까요? 저와 함께 오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죠.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님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스피 분석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오늘 뭐 큰 방향성은 여전히 안 보일 듯한데요. 마이너스 출발인가요? 예, 오늘 코스피 아무래도 미 시장이 좀 혼조 마감을 했지만 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소폭 하락을 마감한 것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도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1900선을 좀 하회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2.43포인트 하락을 한 1894.7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지금 뭔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 또 하락 모멘텀도 없는 그런 좀 관망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를 좀 기다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오늘 뭐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오늘 미 시장이 좀 다우지수 하락한 이유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은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할 때 결국은 미국 역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가 뭐 밀린다면은 조금씩 지켜보면서 서서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변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지금 한 0.8%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지금 월요일 날 저점이 한 1885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1885포인트는 좀 지키는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바로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합권 정도 뭐 좀 좋다면은 1900선대 초반권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오늘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전업종이 좀 골고루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눈에 띄게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뭐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뭐 LG전자 정도, LG디스플레이 정도 이런 LG전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의 12일 날 아이폰 5를 공개했을 때 LG디스플레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강세를 보일 뿐 나머지 종목들은 좀 골고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 쪽으로 조금 살펴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역시 한 27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뭐 매도도 이제는 좀 일단락된 부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였다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좀 관망세를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특징주 쪽 살펴보시면은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제는 또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2%대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 쪽에서는 최근에 NC소프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0.37% 정도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LG그룹 내의 IT 업종들의 움직임 양호하고요. 통신업종 내에서는 지금 KT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34,200원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좀 가장 좀 좋지 못한 종목들 살펴보면 현대 하이스코가 2%대 밀리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 최근에 유통주 이제 추석 앞두고 주목은 받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4,000원 정도 좀 밀리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좀 상당히 양호했었던 조선업종이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지금 약 1.5% 정도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여기서 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지 않아야 오늘 시장이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1% 가까이 개파락 출발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셨었고 오늘 한 이 정도에서 좀 조용한 하루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보죠. 코스닥은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기관 매도에 6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멈춰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이 최근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그 기간의 매도세 때문에 크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지금 5일선을 타고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5일선을 타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5일선이 깨지면서 이제 1차 지지선을 코스닥 500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이 50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고점까지 542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
그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상승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5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시면 이제 480포인트까지 이제 코스닥이 이제 480포인트까지 이제 하방을 그쪽으로 480포인트까지 보시면 되십니다. 수급적 상한을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한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개인이 15억 원 정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1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간은 지금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투자 매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의료 정밀기기,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화학, 유통 전 업종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좋은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나 화학, IT 소프트웨어나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운수장비 부품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인하고 외국인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중요한 매매 포인트다. 오늘의 이제 매매 포인트는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오늘 장 초반에 3만 원 이제 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50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CJ 홈쇼핑은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하락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파라다이스도 오늘 300원 1.88% 상승 중에 있고, 안랩도 12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12만원 밑으로 내려온 모습. SM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도 어제 큰 폭의 하락 대비 오늘 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까지 출발 상황 간단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 출발 상황도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양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전소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를 뉴욕 증시 쪽에서 FX 시장에서 보였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오르면서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40전 상승한 1134원 50전을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사실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었고, 사실 그 수치 자체가 매우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내일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되면서 주요국 통화는 대기 모드 속에 혼조세를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 오늘까지 교보생명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정책적인 이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환율의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2평과 20일 2평을 동시에 상향 돌파하며 출발했기 때문에 1130원대 중반의 흐름이 오늘 내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원래는 오늘 5일 2평이 21 2평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경우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리 외환 시장의 흐름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원화만의 추가 강세는 조금 어렵게 되네요, 일단은요. 자, 채권 시장 분석과 전망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다음 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들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쉽게 조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오늘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선물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6.29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고금리가 연저점을 갱신하면서
신한대에 대한 레벨 부담과 그리고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순매도하면서 금리는 소폭 이나마 좀 약세로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다음 주 FOMC 금통위까지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통위까지는 레벨 부담과 더불어서 기간 조정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된다 하더라도 현재 금리 레벨이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레벨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채권 상황 들여다봤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의도 리포트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표는 나오는 족족 좋지 못하고 경기 부양책도 실체로 잡힌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의도 쪽에서는 장밋빛 얘기를 하는 곳이 있을까요?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을 통해 국내 증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에서는 소형주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내수 부양을 위한 에너지 음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침체 국면인 미국 제조업 경기 속에서도 눈여겨볼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금과 호주 달러의 엇갈린 시각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IM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악재에 부각되면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00포인트 부근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코스피 소형주는 강한 상승세를 형성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1900포인트 수준의 121선과 201선, 60주 이평선 등 중요한 지지대가 존재해 이를 쉽게 이탈하지도 않을 전망인데요. 만약 60주 이평선 지지 후 본격 상승 국면으로 진행된다면 1900포인트 위에서 한 달 이상 횡보할 거야 나타난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힌트는 코스피 소형주 지수가 상승을 멈추면 비교적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코스피 역시 조정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코스피 소형주 지수가 상승하는 한 본격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우려되는 하반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대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고 수혜주는 무엇인지 살펴보는데요. 지금 당장 국내 수출이 증가로 돌아서기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시행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예상 가능한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활성화인데요. 다만 6일 ECB 통화정책회의, 10일 FOMC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추세적인 움직임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반등 시 비중을 줄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침체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처음인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용과 재고 등의 확장세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고용 부문은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지난달 16만 3천 명 증가하며 그간의 탈피를 시사했는데요. 따라서 고용과 재고 부문 모두 코스피 대비 민감한 음식료, 유통, 운수장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현 시점에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연준보다는 ECB의 자산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ECB의 국채 매입 정책에 의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자산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반면 호주 달러의 약세는 유럽 리스크 완화로 인해 시작된 리스크온 트레이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 중국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호주 달러는 ECB의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낮추고 대신 글로벌 경기 둔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열리는 ECB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올해 스페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금융센터 주대영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요, 34개월 내 최저치로 악화됐다는 소식에 장중에 다우지수가 13,000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 13,000을 지켜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이처럼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미국 내 내수 부진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실물 경기로 전이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지표들도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빅3죠. 독일, 영국, 프랑스 지수는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럽 시민들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로 안정화 기구하고요. 신재정 협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급증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조용했던 유로존 리스크가 수면 위로 재부상 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전차군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소송으로 수급의 균형이 깨진 삼성전자, 내수 부진으로 현대차 3인방의 전일 3% 하락세, 전차군단의 변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 볼 때 61선 위에서 움직이는 삼성전자, 그에 비해 1870선에 위치한 코스피 61선과의 상관관계를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해서 코스피와 키맞추기를 할 것인지, 코스피가 61선까지 1870선까지 밀려서 키맞추기를 할 것인지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1900선의 지지가 조금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요. 1900선의 지지 후 재상승을 노리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코스피 61선인 1870까지 열어놓고 단기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은 1900선을 중심으로요. 하단 1870선, 상단 1930선을 제시해드리고요. 전주와 좀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9월 동시만기를 앞두고서 베이시스가 위축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수렴 현상인지 프로그램의 의도적 출회시켜 부담을 노린 전략인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만기까지 거래일수가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프로그램 출회는 좀 예상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기관의 지수 방어 능력 테스트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년 평균 60주선에 와 있는 CJ 제일제당하고요.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의 웅진 시크빅입니다.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1900선 깨면서 출발했던 코스피인데요. 아직까지도 1980선, 90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물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포트폴리오 들어가서 종목 얘기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놀랍게 급등했던 태웅 팔고 RNL 바이오 사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근데 또 추가 급락해서 괜찮을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장 자체가 어쨌든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그저께 주가가 저점을 한번 강하게 찍고 그 다음에 장중에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서 플러스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장중에 12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좀 빨리 찍고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의 저가 매수가 활발하고 또 하방 경직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저점을 더 깨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반등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건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지금 그런 포인트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내려왔을 때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미래를 보고 약간 여유 있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태웅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나중에 재공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L 바이오 쪽에 공략 포인트를 새로 잡은 상태인데,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도네시아 줄기세포 화장품 수출 계약 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실적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줄 때 매수 타이밍을 계속 잡아가실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가 쉬운 구조에 많이 놓여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침해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RNL 바이오도 1차 상승 이후에 뭐 그런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공략을 하신다면은 좀 선침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어제 4,700원 정도 잡았는데요. 현재는 지금 4,600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물량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4,15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식들 S에너지라든지 또 그 M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닥이 좀 잘 형성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SH에너지화학이 어제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가 눌리면서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그대로 보유하시고 현재로서는 기존 종목들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용을 일단 단기 차익 실현하겠다. RNL 바이오 오늘 또 생각보다 더 싸게 잡을 수 있겠다. 일단 교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설명의 SM 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1889선입니다. 기관이 한 현물만 봤을 때 코스피 기준 1000억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텐데요. 코스닥이 의외로 괜찮고 어제 급락했던 중소형주들은 일단 거의 다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스캐닝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IT 차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이 없네요. 특히 자동차는 더.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살펴봤을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아무래도 새로운 좀 나오는 신형폰 옵티머스 G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 55,000원부터 7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씩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은 또다시 지금 61선 정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통 LG그룹 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 쪽은 좀 경쟁사기 때문에 좀 좋게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LG전자를 좀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LG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이런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정말 꺾여버린다면 그때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수의 저점 라인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1870선 그리고 LG전자 61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본다면은 오늘 같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1% 정도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도 지금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LG 디스플레이 역시 아이폰 5 출시됐을 때 패널 계속적으로 지금 부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혜로 작용을 할 가능성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이 D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도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3,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밀렸었는데요.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양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역시 SK 하이닉스도 D램 가격은 지금 밀리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판매가 활성화됐을 때 낸드 플래시 쪽 가격은 좀 안정적,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한 21,500원 정도 아래서는 SK 하이닉스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늘 같은 경우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2분기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고 3분기에는 더 흑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막 턴 어라운드를 시작했던 종목으로서 IT 업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오늘 지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능해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를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난주에 한 차례 이제 특허 관련해서 117만 원까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좀 양호하게 하는 듯 했지만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또다시 특허 얘기가 불거졌죠. 그렇지만 특허 침해에 관련된 얘기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120만 원 선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밀리고는 있지만 지금 양봉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아무래도 좀 박스권 하단부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가 125만 원이 될지 130만 원이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120만 원 선 초반권 또는 살짝 이탈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반적으로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이 지금 좀 계속적으로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 현대차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2.5% 밀리면서 23만 원 선까지도 지금 붕괴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더 좋지 못한 움직임은 외국계의 창구에 지금 오전장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도 좋지 못한 가운데서 특히 미국 시장 판매는 증가했지만 다른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의 차도 판매가 잘 되면서 점유율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좀 감소했다는 소식들이 오늘은 또 악재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현대, 기아차 8월달에 좀 파업을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 기아차를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은 8만 원대 정도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뭐 중장기 이평선마저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조금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금 낙폭 과대가 워낙 심하고 어쨌든 판매가 미국 시장에서 증가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아차는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차 K3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산타페라든가 이런 차를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신형차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현대기아차의 이런 부진은 좀 8월 달이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역시 지수가 여기서 반등만 준다면은 분명 충분히 지금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0%까지도 상승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자동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면 그때 좀 손절을 할 생각으로 그렇다면 손절선은 좀 짧게 잡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대차보다는 K3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세는 깨졌지만 차트대로 매매한다면은 뭐 사실은 좀 뭐 정석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석으로 해도 뭐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정석 투자가 오히려 또 어렵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깼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좀 저점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선주 쪽에서는 STX 조선해양의 상승이 좀 두드러집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말 지지분했던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5천억 원 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STX 조선해양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승폭 자체는 뭐 크지 않다. 5천억이라는 규모를 수주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을 해보시고 이런 호재가 나오는 종목, 호재가 나오지만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뭐 추가적인 반등 시에 좀 매도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조선주 쪽에서는 지금 그 다음으로 강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4만 원대에서부터 좀 시장과 함께 좀 밀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양봉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뭐 음봉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오늘 양봉을 만든다면 바닥권에서의 적산병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조선주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듭니다. 조선기자재 쪽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좀 좋았었던 태운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양봉이 보일 때마다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코멘트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워낙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240일 이평선 뭐 이런 라인까지도 거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조정 시에는 언제든지 좀 계속적으로 2만 원권 정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는 조선 기자재 쪽도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괜찮지만 이제는 좀 만약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 시에는 22,000원대, 23,000원대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 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주 쪽도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네요.
SK 이노베이션이 1%대, 뭐 GS, SOE도 지금 1%대 뭐 동반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경제 지표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제 지표가 좀 어제 미국 쪽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을 때는 경기 부양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기 부양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유주에 대해서도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정유주도 지금 어느 정도 8월 달부터 꾸준히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윗방향으로 나올 때는 좀 따라붙는 정략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 정도가 아마 좀 지지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을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 좀 이탈하는 종목들을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 화학주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LG화학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도 보면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양봉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시세는 나지 않지만 물론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양봉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도 121선을 지금 안착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지수와 좀 가장 비슷한 흐름이 LG화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 라인 한 29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면은 손절 라인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30만 원대 초반권에서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은 힘이 없지만 양봉을 만들려는 바닥권에서 양봉을 만들려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면은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는 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트한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은 지수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또 섹터별로 지금 살만한 종목들을 콕 집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 쪽도 좀 보고 싶은데요. 뭐 1,900 깨지니까 역시 금융주 쪽도 뭐 별로 증권주도 분위기 안 좋고. 근데 철강 섹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혼자 너무 잘 가네요. 오늘도 44만 원도 뚫고. 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상승률이 좋냐면은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부양 및 미국의 QE3 이제 시장의 기대감만 이제 잔존한다면 기금속 가격이 이제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 뭐 비금속에 관련된 이제 종목을 이제 비금속 관련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QE3 이제 QE3랑 이제 ECB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한동안 반등을 했지만 그 기대감이 이제 한풀 꺾이면서 이 QE3 기대감도 꺾이고 이제 한풀 꺾이면서 이제 시장도 코스피 대비 이제 하락폭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가 부각이 되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악재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사시면 이제 저점 매수해서 이제 사실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제 최저가인 34만 8천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포스코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 좀 더 나은 게 3분기 실적 둔화는 이미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자동차 열혈 강판 강중 개발 마무리가 됐고요. 상기 고로 우려감이 이제 완화되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있는 지금 하락을 하는데요. 왜 하락을 하냐게 되면은 이제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승할 때 21선을 타오면서 이제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선하고 이제 봉하고 이제 거리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락을 조정을 주는 거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지금도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 연평균 10% 이상의 판매량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일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으로 가겠습니다. 기계업종에서 이제 기계업종의 대표적인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 주가가 지금 박스권 내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 이 부분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예전까지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중국을 많이 중국의 이제 수혜주로 이제 많이 꼽혔는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건설 기계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인프라 및 설비 증설에서 이제 자회사죠. 박캡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박캡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공작 기계도 IT, 자동차, 항공, 오일, 가스, 전방 산업도 견조하고요. 미국 실적이 이제 중국 실적을 뛰어넘었고 추가적인 중국이 이제 굴삭기 수요 감소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보다 미국을 좀 더 봐야 되고요. 그 이제 미국 실적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가 이 박스권을 등락을 하지만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살아난다면 같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도 이제 충분히 뚫고 이제 전고점이 21,11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하락폭은 이제 3월 달에 부각이 되었던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준공을 계획했던 원자력 10기에 대해서 이제 3월 달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재부각되면서 이게 하락폭을 키웠는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이제 전력 수요난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증설할 때 가장 최대 수혜주가 이제 두산중공업이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으로 해서도 두산중공업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좀 큰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못해도 65,000원 충분히 돌파하고 8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피팅 업체를 한번 보시면 피팅 업체 중에 이제 태강인데요. 태강 같은 경우에는 수주 증가가 이제 3분기에서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 전방 업체들이죠. 전방 업체들 이제 조선 업체들의 이제 지속되는 수주로 이제 플랜트 업황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6월달 초 카파 증설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지금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이제 더 좋을 모습.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세도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을 줄 때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광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도 뚫고 지금 전고점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광밴드는 꾸준한 수주의 지속성으로 이제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이제 수주 및 이제 꾸준한 실적 기록을 보면서 이제 업황이 이제 호황의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보다도 지금 이렇게 상승폭에 대한 눌림목을 줄 때 이제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태강과 같이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줬지만 지금 조정을 박스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업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보고 있다. 이제 저점을 이제 앞으로 높이고 이제 우상향하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에서 이제 탑픽은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대림산업을 이제 탑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폭에 대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 대우건설은 이제 국내 건설 쪽에서 이제 가장 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부동산이 살아날 경우 이제 대우건설도 이제 또다시 한번 이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적 은행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호전됐고요. 밸류에이션 이제 저점 매력이 있다라고 있지만 아직 구조조정 지연으로 부담이 아직도 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큰 폭 1%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낮지만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업은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증권업은 이제 아직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실적 정상화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나마 증권업 중에서 이제 증권업을 투자하신다고 싶으시면 예, 한국금융지주를 추천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업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를 추천해드리겠고요. 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 화재보험 쪽에 이제 손해보험 기업들이 좋은데요. 성장성도 좋고요. 신계약이 12% 성장, 7월달 12% 성장, 단기 수익은 9%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예, 하나 손해보험하고, 예, 현대해상이 그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통신, 유통, 음식료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통신은 아까 얘기해 주셨지 흐름 좋은데 제약주도 요즘 괜찮고 오늘 락앤락은 많이 빠지네요. 락앤락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동안은 중국 관련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 신저가까지도 좀 기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좀 까놓고 보니까 실적이 좀 워낙 좋지 못하게 나올 것 같고 실적 전망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락앤락 같은 경우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좀 대부분 좀 공모주들 같은 경우 그리고 상장된 지 그래도 좀 몇 년 되지 않는 종목들에서 좀 많이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지만 밀렸을 때 좀 손절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대응을 하셔야지 너무 좋다는 얘기만 믿고 계속적으로 좀 투자하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좀 아마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투자 심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SK텔레콤이라든가 KT가 좀 양호한데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9월달 정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LG U+가 한번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통신지 쪽은 이제 탑픽을 좀 KT 쪽으로 바꿔나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유통주 쪽 좀 살펴볼게요. 네. 유통주 쪽이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특히 신세계가 지금 2%대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좀 불공정 행위를 했나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판촉비에 대한 좀 부담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 조사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런 가운데서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가 지금 2%대 좀 밀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일단은 좀 좋지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추석을 앞두고 지금 그래도 좀 선물이나 이런 거는 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매 생각해 봤을 때 낙폭 자체는 오히려 이런 보통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하락을 했을 때는 또 실적이라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오늘의 악재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신라 오늘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입국을 많이 하고 면세점 쪽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호텔신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화장품, 게임, 엔터, 또 안철수 테마 무너진 것들이 많은데 오늘 또 손학규 테마가 다시 떠오르고 있고 어제 급락한 종목들 거의 다 올라오네요. 예. 우선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순환이 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제 안철수 문재인 테마주가 올라왔다면 오늘 문재인 테마주가 이제 오늘도 2, 3일 정도는 갈 수는 있지만 이제 계속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제 등락을 보여주는 이게 테마의 정석입니다. 테마주의 그래서 이제 테마주를 했을 때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제 상승할 건지에 대한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예, 제가 오늘 그리고 풍력 관련 테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풍력 관련 태웅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태웅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태웅 같은 경우에는 태웅은 이제 풍력 업체 풍력 관련 쪽에서도 이제 탑픽이 꼽히고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이 선을 그어놓은 선에서 이 부분에서 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맞고 내려오고 이 부분에서는 이 이상을 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지지선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이게 단기 테마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일본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러한 뉴스는 이제 호재거리로 계속 작용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정고점을 뚫고 한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면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지금 단기로는 26,000원, 25,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약주 중에 한미약품을 가져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시장 주도주가 그 2005년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뭐 건설 기계였고 그 금융위기의 차화점,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차군단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그 바이오 그 제약이 이제 시장에서의 그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신제품도 이제 출시의 효과를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 지속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미약품도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태용, 테마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는데요.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관계상 특별히 소개해 주실 회사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2008년 S&T 홀딩스와 인적 분할돼서 에너지 시설 전문 회사로 자리 잡은 S&TC입니다. 주요 제품으로 공냉식 열 교환기, 폐열 회수 보일러, 복수기가 있으며 특히 고주파 핀 튜브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 절대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전방산업 호조로 공냉식 열 교환기 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체 수주 규모가 2,400억 원으로 2010년보다 91% 늘었다며 올해도 가스전 등 해외 플랜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에어쿨러 수주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폐열 회수 장치도 수주 부진을 만회하고 있어서 연간 신규 수주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S&TC 해외 수주가 계속 더 잘 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죠? 네, 올 상반기 매출 1,209억 원과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액 2,940억 원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해서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신규 수주 가운데 폐열 회수 장치가 510억 원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최근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스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릴 것으로 전망돼서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S&TC 설명 한번 들어봤는데 실적도 좋아지겠다, 수주도 되겠다. 구체적인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8.5배, PBR 0.85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 상태입니다. 신규 수주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에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이후 주가가 19% 정도 올랐습니다. 17,000원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한 상태입니다. 매수가 19,600원에서 22,2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합니다. 네, S&TC 가격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경희 팀장님, 노선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경제TV 샘플러스 투자 전략 세미나가 오는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참가비 없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주제는 하반기 증시 전망이라고 해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